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렬 소장입니다. 오늘은 벤처기업 확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벤처기업 확인이 2021년, 이제 벌써 작년입니다. 2월 전까지는 상당히 쉬웠어요. 대출을 받았더니 벤처가 나오더라. 그 정말 진짜 맞는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2021년 2월부터는 평가 기준이 바뀌었고 유형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연구개발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유형 중심으로 설립 방법과 그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1년 2월 그리고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유형을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벤처 투자 유형, 두 번째로는 연구개발 유형, 세 번째로는 보증대출 유형 이렇게 있었는데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또 컨설팅을 하고 또 대표님들께서 연락이 오시고 또 방문을 하다 보면은 기업들 대부분이 세 번째 유형인 보증대출 유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대출 유형을 한번 2021년 2월 이전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기술보증기금에 가서 대출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보증을 해주는 거죠. 이 기업은 기보가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8천만 원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보증을 서주면은 자금도 조달하면서 동시에 이제 벤처기업 확인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증대출 유형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8천만 원 이상의 보증이 기보에서 끊어지면은 벤처 확인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제 쉽게 벤처 확인을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2021년 2월 이후에는 이것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벤처 투자 유형. 물론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해요. 투자를 받으면 벤처가 되니까. 근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외부로부터 유치하는 것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특정한 기업 아니면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두 번째 연구개발 유형이나 혁신성장 유형으로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으시면 혁신성장 유형보다는 연구개발 유형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혁신성장 유형보다는 연구개발 유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것이 더 쉽다. 왜냐하면 혁신성장 유형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평가 지표를 공개는 못하겠지만은 훨씬 더 평가 지표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 유형은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객관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 있기 때문에 그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제품 그리고 또 그 연구소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다 그러면 조금은 쉽게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있으셔야 되고요. 연구전담부서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있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아시다시피 기업부설 연구소는 잠깐 말씀드리면 한번 우리 대표님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기업부설 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이 혹시 몇 명이어야 될까요? 3명 있어야 됩니다. 연구전담부서는 몇 명 있으면 되냐면 1명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업 부설 연구소든지 연구전담부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벤처기업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개발 유형에서도 조금은 어려운 게 그리고 이제 이 조건에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연구개발 유형으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상에서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경상개발비가 잡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 매출액의 5%,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7%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7% 정도가 총 매출액에서 경상개발비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아직 결산이 안 됐죠. 지금 오늘 이 제 강의가 2022년도 1월에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이제 3월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가결산을 해서 만약에 이제 작년 2021년이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 안 잡혔다 그러면은 그 5천만 원 이상을 좀 잡으시고 이제 총 매출액의 한 5%에서 7% 정도 이렇게 좀 맞추시면은 충분히 연구개발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혁신성장 유형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가 연구개발 유형으로 받으셔라.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있다 그러면 근데 조건이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얼마 이상이다? 예, 5천만 원 이상이다. 그리고 총 매출액의 얼마? 7%. 뭐 아직 재무제표가 안 나왔으니까 충분히 연구개발비하고 그 다음에 총 매출액 대비 경상개발비를 맞추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기업부설 연구소가 없으시다. 그럼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부설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인적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설립 후신고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기업이 설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벤처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는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평가 사항입니다. 뭐 이노비즈, 메인비즈, 뭐 NEP, NET 인증 이런 것들 많지만은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다. 그 중에서도 이 벤처기업 확인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 유형,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연구소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작년도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확인해서 연구개발 유형으로 신청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화면으로 잠깐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이게 2021년 이전이고요. 이게 이후고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금액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확인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정리해드리면은 네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소가 있으면 연구개발 유형 이렇게 이제 하시라 그랬고, 그 중에서 포인트가 매출액 대비 5%에서 7% 경상개발비,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몇 프로? 5%에서 7% 있어야 되고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그거 한번 포인트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연구개발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에서 이제 연구개발 유형에서의 이 지표들입니다. 평가 지표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신청기술 제품의 경쟁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 기업이 연구개발비가 많이 잡혀 있으면 사실은 좋은 거겠죠. 거기서 이제 높은 점수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의 비중도 딱 5%가 아니라 7%에서 10% 정도 잡혀 있으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좀 많은 좋은 점수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연구소 설립, 연구소 통한 벤처기업 확인, 그 다음에 벤처기업 확인 신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장점은요.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2년 이후에 재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3년 동안은 한번 설립을 해두면은 벤처기업을 3년 동안은 유효기간이 간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워졌지만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혜택을 한번 볼게요. 세제 혜택이 좀 큽니다. 그래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보시다시피 50% 정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업일 또는 벤처 확인일 후 5년간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업 벤처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제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기업인데 역시 또 법인세 감면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하시면서 벤처기업 만드시면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취득세, 재산세 감면 되고요. 그래서 세제 혜택, 금융 혜택, 입지 혜택, 인력 혜택, M&A 혜택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세제 혜택이 되겠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벤처기업이 만약에 벤처기업을 우리가 혁신성장 유형으로 받아볼게요. 아까 이제 기억나시죠? 연구개발 유형하고 혁신성장 유형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연구 전담 요원으로 갈 수 있는 이 조건이 되는 인력이 3명이 있어야 기업부설 연구소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2명밖에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신규 채용이 어렵다라 그러면 벤처기업을 먼저 혁신성장 유형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받으시면 됩니다. 순서가 좀 아까랑은 바뀌었죠. 기업부설연구소로. 이건 왜 그러냐면 벤처기업을 받으면 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실 때 연구 전담 요원이 2명이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기업부설연구소는 기본적으로 3명인데 그러나 혁신성장 유형으로 벤처기업을 확인받으면 벤처기업이면 또 다른 유형으로 어쨌든 벤처기업이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때 연구 전담 요원이 2명이면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 한번 확인하시고요. 큰 1번, 큰 2번, 융자, 그리고 R&D 하실 때도 이 벤처기업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왼쪽에 나와 있는 세제, 금융, 입지, M&A, 인력 이런 혜택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진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1번 혜택, 그리고 2번, 융자나 R&D 신청할 때 벤처기업이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 그래서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 세 번째, 고용지원. 나중에 고용지원금 파트에서 제가 또 해드리겠지만은 고용지원금을 받으실 때도 벤처기업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기업이 벤처기업이냐 아니냐를 볼 수가 있거든요. BIT 기업이라도 우리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업이 벤처기업일 때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그 파트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당장 우리가 기업의 벤처기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그리고 또 우리 실무 담당자 분들께서는 꼭 이 벤처기업을 받으시고 어떻게 받으시는지 제가 오늘은 연구개발 유형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혁신성장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받는 방법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